광숙씨, 우리 더 이상 숨지 말죠. 한동숙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마광숙은 그 말이 위로가 아닌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소리처럼 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 낯선 감정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날 납골당에서 마주본 한동숙의 눈빛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러나 광숙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이 사람,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며칠 전 친정엄마 공주실이 내민 편지는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내 진짜 아버지 그 사람이야. LX 호텔 회장 한동석.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공주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광숙은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왜요? 왜 하필 그 사람인데요? 공주실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랑 보냈던 그 여름, 너는 그때 생긴 아이라니까. 난 내 앞에서 거짓말 못해.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사랑에 빠지기 전에. 광숙은 혼란스러웠다.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감각.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가족일 수도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그녀를 조용히 잠식했다. 편지를 들고 한동숙에게 달려가려던 그녀는 결국 멈춰섰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혹시 그도 알고 있는 걸까?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광숙은 아무 말 없이 술도원을 떠났다. 한동숙은 그녀의 흔적을 뒤쫓았지만 어디에도 광숙은 없었다. 오광수는 광숙이 집을 나간 걸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광숙이 자신을 피했다는 것이라 여겼다. 광숙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강수야, 넌 착해서 나를 아끼지만 난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강수는 매일 그녀를 기다렸다. 한편 오범수는 독고세리를 돌려보낸 후 더욱 불안정해졌다. 그녀의 말, 교수님은 저를 데려가려 온 거지 걱정돼서 온 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녀에게 향하는 감정이 연민인지 사랑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세리를 향한 자신의 시선이 점점 더 집착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범수를 한결이 찾았다. 형, 세리 누나 이상해. 펜션에 혼자 있으면서 누군가와 자꾸 통화해. 밤마다 누군가 몰래 찾아오는 것 같아. 범수는 의심을 품고 펜션 근처를 찾았고 세리가 모르는 남성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녀는 통화 중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곧 다시 그 사람 곁으로 돌아가게 할게요. 어떻게든 제 방식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계획적이었다. 범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연민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동시에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시각 오천수는 문미순에게 창업자금 일부를 사채 상환에 쓴 것을 자백하려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진다. 미순의 통장이 해킹당한 것이다. 천수는 무릎을 꿇었다. 미순아, 내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했어. 미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돈보다 내가 나한테 진실하지 않았다는 게 더 아파. 이젠 우릴 다시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술도가엔 먹먹한 침묵이 흘렀다. 오홍수는 지옥분이 갑자기 상가를 정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미용실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문 앞엔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있었다. 흥수씨, 난 뒤돌아볼 용기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당신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흥수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한봄은 우연히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사진 속엔 어릴 적의 광숙, 그리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 한동석과 공주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광숙이 돌잔치 1991년. 한봄은 곧장 그 사진을 들고 오빠 한결을 찾아간다. 오빠, 우리 아빠랑 광숙 이모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한동석은 오래된 서랍을 뒤져 편지 묶음을 꺼낸다. 그 안엔 공주실이 보냈던 수십 통의 편지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중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결국 떠났지만 난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요. 당신처럼 되지 않게, 당신처럼 사랑을 피하지 않게. 한동석은 처음으로 그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쥔 채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광수가 내가 그때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바로 다음날 공주실은 또 다른 고백을 한다. 광숙이 아빠, 사실 동석씨 아니야. 그 사람 떠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말 못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 주기 전에 맞고 싶었거든. 그러나 이미 광숙은 집을 떠난 후였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고자동이었다. 광숙씨,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말라며 트럭 몰고 떠났어요. 그 눈엔 슬픔이 아니라 포기만 남아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술도가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광숙 없이 돌아가는 술도가의 하루는 공허했고 오영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의 빈자리를 실감하고 있었다. 특히 오광수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오홍수는 줌바 강의를 마친 후 매일 술도가 마당에서 조용히 운동을 했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고자동은 광숙의 책상에서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그 안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페이지 한 귀퉁이에 주실 언덕이라는 문구가 연필로 희미하게 써 있었다. 주실 언덕은 마광숙이 어린 시절 매년 여름마다 다녀오던 외가 근처의 폐가였다. 공주실의 옛 고향,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집터. 한동숙은 주저하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마음속엔 수천 가지 생각이 뒤섞였다. 혹시 정말로 그녀가 자신의 딸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동안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제라도 그녀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한편 한결은 아버지의 수상한 행적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에서 폐기되지 않은 편지 봉투들을 발견했고 거기엔 공주실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한결은 동생 한봉과 함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주실을 다시 찾아갔다. 공주실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가 아이들을 보자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너희도 알았구나. 그래, 광숙이는 너희 아빠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근데 그 사실을 믿기 전에 너희 아빠가 얼마나 광숙이를 아꼈는지도 기억해줘. 한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하지만 아끼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 시각 주실 언덕패가 안 한동석은 바닥에 놓인 작은 가방을 발견한다. 광숙의 필체로 쓰인 쪽지가 얹혀 있었다. 회장님, 사람은 감정 앞에서 자주 약해지죠.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리를 찾으려 해요. 죄가 되지 않으려면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절 찾지 마세요. 동석은 쪽지를 쥔 채 가만히 앉았다. 눈앞이 흐려졌고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그녀가 떠난 진짜 이유를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광숙은 그곳에 없었다. 가방만 남기고 그녀는 또다시 흔적을 지운 채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날 밤 공주실의 집 앞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여인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공주실 당신 또 비밀을 숨겼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고도 익숙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이며 또 어떤 진실이 묻혀있는 걸까? 한편 술도가로 돌아온 오범수는 고자동에게서 광숙이 남긴 쪽지를 건네받는다. 쪽지를 읽던 범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 지키려 했던 거네요. 그 순간 마당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제가 돌아왔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린 그곳엔 지친 얼굴에 마광숙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던 사람은 한동숙이 아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광숙은 왜 다시 돌아온 것일까? 광숙의 뒤를 따라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그녀의 첫사랑 그리고 오촌수의 대학 시절 라이벌이었던 인물 강도연이었다. 도연은 조용히 모두를 훑어본 뒤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마광숙 씨는 제 보호를 받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말에 술도가 식구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한동석 그 역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바뀌었다. 그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 술도가 마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광숙의 뒤에 서 있던 남자 강도연. 그는 이름만으로도 술도가 사람들의 표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전부터 천수와 악연으로 얽힌 사기꾼이자 한때 문미순을 둘러싼 삼각관계의 주인공. 무엇보다 한동숙의 호텔 인수전에서 암암리에 방해 공작을 펼쳤던 인물이었다. 광숙은 무거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이 사람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줄 겁니다. 저 돌아온 게 아니라 마무리하러 온 거예요. 그 말에 오광수가 발끈했다. 누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정리 못했어요. 그냥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광숙은 강수를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강수야, 나 너한테 가족이라는 말 듣고 싶어서 여기 남았던 거야. 근데 난 이젠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 그 순간 뒤늦게 도착한 한동숙이 술도가 앞에 멈춰섰다. 그는 문도 열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있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결단이 묻어있었다. 광숙씨, 나 이제 도망 안 칠 겁니다. 진실이 어떻든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게 죄라면 끝까지 죄인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광숙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는 믿기 힘든 말이 나왔다. 그럼 회장님, 이 여자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어요? 내가 또 떠나도 미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동석의 표정은 무너졌다. 바로 그때 강도연이 끼어들었다. 지켜주는 건 사랑이 아니죠. 선택하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도연의 말은 이내 싸늘한 공기를 만들었다. 그는 광숙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고 동석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홀로 남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칠 뒤 공주실은 병원에서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진 위기였다. 곁을 지키던 고자동은 그녀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린 말을 듣는다. 타기한테 들켰어. 광숙이 그 애가. 고자동은 그 말을 잊지 못했다. 탁이라면 설마 독구탁? 고지여, 독구탁이 광숙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쥐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그는 공주실과 과거에 얽힌 거래를 하고 있었고 광숙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일한 제3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독구탁은 모두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지. 그 애가 한동석 핏줄이 아니란 것도. 하지만 그게 뭐? 그 여자가 술도가에 들어온 순간부터 넌 이미 졌어. 난 광숙이 내 발목 잡게 할 거야. 이 말은 곧 새로운 위협의 시작이었다.
광숙의 실종, 복귀, 그리고 출생의 진실을 둘러싼 사람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